네, 우리가 뭐 음악이나 미술, 문학 같은 문화예술 활동을 즐기는 건 쉽지만 막상 직접 하려고 했을 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라는 생각 때문에 선뜻 도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저희도 그런데 하물며 장애를 가진 분들은 비장애인보다 하고 싶어도 이 하고 싶은 그 힘듦이 정말 몇십 배, 많게 몇백 배까지 더 어려운 현실일 것 같은데 정말 그런 현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진입장벽이 높겠죠. 조력자분들이 있습니다. 동반자 역할을 해주는 분들도 계세요. 바로 장애인 한국장애인문화협회인데 자세한 이야기 양희청 팀장님과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장애인문화협회 광양시 지부 여러 가지 사무와 교육을 맡고 있는 양희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팀장님이신 네. 거죠? 네. 먼저 이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장애인과 문화가 함께 붙은 이름이에요. 어떤 협회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장애인들이 음악, 미술, 문학 등 여러 전반에 걸친 예술인들의 사회에 공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고 지역 예술 청년인과 다문화, 시니어 예술인과 협업을 통해서 장애인, 비장애인 등 구별 없는 문화예술 활동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으로 만든 협회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분들도 함께 문화예술 활동을 무언가를 만들어보자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인 거예요. 그냥 일반 장애인 단체보다 좀 더 특화된 단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광양시 지부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주로 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음악적인 것밖에 없어가지고 버스킹하고 음향 지원, 그다음에 교육 등에서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는데요. 네. 버스킹은 작년에 주 4회 그 광양시 중마시장에서 하고 서천변 분수대하고 그다음에 문화원 앞에 하고 그다음에 23호 광장에서 이렇게 4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쭉 시작되어서 12월 3일에 마지막 공연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실제로 버스킹을 많이 하셨네요. 네, 거의 버스킹 위주로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저희 그 협회 그 최은양 팀장님하고 저는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우리 협회하고 같이 일을 해보겠다고 이제 다 일단 마무리를 시켜놓고 협회 일을 하다 보니까 뭐 가족이나 뭐 옆에 지인들이 굉장히 많은 걱정과 우려를 가지고 저희들이 협회를 시작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버스킹을 먼저 시작을 해서 일단 알려야 된다라는 그 목적 하에 버스킹을 먼저 시작하고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네. 운영비 같은 게 좀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감당을 하세요? 처음엔 저희 사비를 많이 털었죠. 저희 사비로 많이 시작을 하고 협회 자체도 저희들 사비로 조금 같이 좀 투자도 좀 하고 좀 그랬었습니다. 지원비 같은 것도 좀 나옵니까? 뭐 지자체나 이런 데서? 아니요. 여기는 일차적인 목표, 생계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좀 안 되고 저희는 문화예술과에서 이렇게 사업비를 통해서 했는데 그렇게 좀 운영이 되게끔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여건이 좋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고 계신데 버스킹 공연뿐 아니라 아까 말씀하시기에 음향 또 음악 교육도 함께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음향은 우리 최원영 팀장님이 거의 주로 맡아서 하시고요. 이제 그거는 저는 약간 도울 뿐인데 협회 쪽에서나 뭐 이런 쪽에서 저희들한테 항상 하는 게 그 협회 쪽에서 어떤 그 음향 지원 이런 게 좀 오면 이제 조금의 소정의 금액을 주시면 감사히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제 그냥 무료로 지원을 같이 하며 그리고 이제 그 다른 공연팀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 자립생활지원센터 광양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이렇게 그 핸드벨 악기 수업을 저희가 맡고 있어서 그분들하고 같이 공연도 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공연할 때마다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이라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다음에 광양 장애인 평생교육원과 그다음에 햇빛마을 주간보호센터장님한테 저희들이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을 해가지고 같이 수업도 좀 제가 음악치료 수업이랑 같이 좀 들어가서 같이 지금 봉사활동식으로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이라는 이제 분야를 담당하고 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해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좀 들고 아예 모르면 뭐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함께하는 팀원분들은 어떤 분들이실까요? 저희가 그 협회를 만들면서 찬누리라는 그 복이 가득한 세상을 이룬다라는 그런 뜻으로 찬누리라는 팀을 만들어가지고 장애인, 비장애인 포함해서 한 30여 팀이 넘어요. 근데 30여 팀이요? 팀이에요. 명수로 따지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팀을 만들어서
국악, 노래 수업, 그다음에 밴드, 트로트, 남성 중창단, 뭐 장애인 댄스팀, 굉장히 많네요. 악기팀, 네 그런 분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적재적소에 투입을 해보고자 만들었던 공연단이라서 지금은 뭐 거의 그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자립센터 종서리 팀과 라라 앙상블 클래식 팀, 장애인 가수 김현순, 윤진희 팀, 그다음 우리 그 시니어 밴드 저기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네. 저분들이 거의 많이 도와주고 계시죠. 저희들. 그래요. 예. 이 공연팀은 몇 년 정도 됐어요? 지금 거의 2년? 예, 2년 정도. 예. 제가 협회를 만들려고 했던 그 시점부터 했었으니까요. 예. 예. 공연들 이제 굉장히 많이들 거치셨을 것 같은데 네. 뭐 기억나는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으십니까? 저희가 그 장애인 그 종소리 팀을 제가 4주 딱 4번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중마시장 그 버스킹 할 때 그 분들을 올린다고 그랬더니 다 말리셨어요. 아니 딱 4번 배우고 공연을 할 수가 예, 있어요? 있- 핸드벨을? 그러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말리셨는데 네. 제가 이제 끝까지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오. 제가 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네. 그날 그분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랐었어요. 그 밖으로 나와서 본인들이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그 표정이 진짜 보지 않고서는 그 행복감을 못 느낄 정도로 정말 행복해 하셨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날 그 공연을 위해서 그 같이 도왔을 그 센터장님들과 그 선생님들이 그 노고를 굉장히 많이 제가 박수를 좀 쳐주고 싶습니다. 네. 네, 네. 공연의 뭐 결과물보다는 과정과 함께했던 분들에 대한 고마움이 정말 크게 남으셨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공연을 저도 한번 같이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출연료를 지급할 수가 없는 입장이어서 저희들은 무료 봉사로 지금은 좀 움직이는 편이라 네. 그리고 이거는 책임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겠어요. 오랫동안 해야 되고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쉽지만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함께 해주실 분이 있으시면 좋고 그렇지 않고 한 번씩 가끔이라도 같이 좀 해주실 분이 있으시면 더욱 감사하고.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버스킹 공연부터 장애인을 위한 음악 프로그램 등까지 다양하게 이제 하고 계신데 생업도 내려놓고 매진하고 계신 것도 있단 말이죠. 이렇게 사업을 해나가시면서 궁극적으로는 뭘 바라시는 걸까요? 네,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런 바라는 점은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그분들은 중도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나 어떤 사고 때문에 되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분들은 과거에 자기가 했던 것에 대한 굉장히 그 열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해보고 싶어도 자기 자신이 이미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여서 네. 자신감을 좀 갖게 하고 싶고 그다음에 제가 그 봉사활동을 한 20여 년간 했었지만 그분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이 일을 다시 하게 되면서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다라는 것을 좀 느끼게 돼가지고 시각장애를 가지신 우리 김현수님이나 우리 윤진희 님은 지체장애를 가지고 계시지만 노래를 정말 잘하세요. 근데도 설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다음 출연료도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현실이라는 걸 저도 깨닫게 되고 난 다음에 그런 분들을 무대를 좀 만들어서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시기에 사실 돈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에도 팀장님을 이렇게 계속 이 일을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궁금하고 또 사회적으로 이 장애인 문화예술의 중요성이 왜 중요하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많이 중요하죠. 그분들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장애인 수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갔다 오면 막 그럴 것 같아요. 2배, 3배 힘들어요. 네. 굉장히 힘든데 그분들이 그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감정 이런 거를 제가 수업을 하면서 바로바로 느끼거든요. 네. 그런 게 더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마음이 좀 많죠.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인식의 변화가 아직은 좀 필요한 상태다라고 이제 말씀도 네네. 주셨는데 어떤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네. 생각하세요? 저도 저희 큰오빠가 장애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분들과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분들의 또 순수한 마음을 또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식 개선이라는 그 단어는 장애인 불편함을 가진 그분들만이
우리도 장애인으로 봐주지 말고 동등하게 봐달라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등하게 봐달라. 네. 그래서 장애인은 장애인일 뿐이니까 비장애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불편한 존재가 아님을 꼭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반면 장애인이라고 해서 나는 당연히 니네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돼. 나는 장애인이니까 니네들이 안 도와주면 안 돼라는 생각을 좀 버리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더 많이 만들어 간다면 더불어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기획하고 있는 프로젝트나 하고 싶은 공연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장애인들 그 예술인들을 많이 발굴해야 되는 게 목적이고, 그리고 제가 한 2년 전부터 여기 그 여수 정보화협회 나눔이 합창단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그 센터장님한테 제가 와서 합창단을 어떻게 운영을 방법도 배우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배우고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귀찮게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저희들 이미 지휘자, 반주자, 그다음에 그 연습실까지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실행을 못 하고 있어요. 실행을 못 하는 이유가 조금 그 강사비도 좀 드려야 되고 이런 거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찬누리 협회 찬누리 공연단 자체가 그 모든 공연에 한 번씩 좀 서보고 그다음에 또 장애인 합창제도 열어보고 축제도 좀 열어보는 게 그런 꿈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또 지원으로 또 희망하시는 것들 꼭 좀 성사가 되는 걸 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저희도 들고. 감사합니다. 끝으로 장애인 예술가 분들께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장애인, 비장애인 예술이란 모두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 예술 자체가. 근데 마음속 어딘가에서 나오고자 하는 것을 절대 누르지 마시고 그다음에 예술가의 길로 들어선 장애인분들도 계시니까 그분들을 보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당당함을 보여주시면 앞으로 삶에 있어서 더욱 행복해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한국장애인 문화협회 양희청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